네,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재래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재래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청취자 한 분께서 네. 동네 그 중국 반점 장강이 있다고 두 분을 한번 시간 나면 꼭 초대하겠다는 걸 문자로 남겨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인데요. 꼭 그러겠다고 네. 한번 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한번 맞춰보시죠. 네.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네요. 갑자기 또. 네. 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제 김건희 씨가 구속 후에 세 번째 특검에 소환됩니다. 어제 이제 건강 문제로 불출석에서 하루 연기된 건데 오늘은 오전에 진료 보고 오후에 나오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일단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그러면 이른바 진술 거부를 계속 행사하면은 이거 뭐 사실 소환한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헌법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네.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이었던 시절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제3의 장소라는 것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대면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상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겠다. 그래서 좀 연기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심평 변호사가 네네. 김건희 여사를 면회하고 온 이야기를 본인 SNS를 통해서 그래요. 이제는 또 네네.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뭐 안 나가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이미 드러난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들렀다가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다시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행사한 것은 아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네. 있다라고 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네. 네, 특검 측에서는 어쨌든 소환 조사 과정에서 좀 밝히는 부분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장 변호사께서는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신 이제 심평 변호사 얘기 그게 사실 어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얘기를 잠깐 좀 전해드리면은 내가 뭐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남편 만나면 꼭 버텨라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고요.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게 전원 메시지의 정치의 한 영역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뭐 열려놨냐 국민은 그런 심파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범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뭐 나를 건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혹시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좀 알려진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계실 거란 생각이 네.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극단적인 뭐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암시하고 풍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뭔가 되게 뭐 겁박을 하는 건가? 이런 반응이 1차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즉각적으로는 이제 뭐 동정 여론에 대한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심평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아무런 상의도 없이 외부에 알렸다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보통 인물은 아니잖아요. 영부인이었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신 이야기를 제가 외부에 공표해도 되겠습니까라고는 최소한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허가를 받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인이 변론에 임하는 전략은 또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이제 앞서도 전해주셨지만 거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을 한다라고 하고 그 내용도 알려지는데 이를테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내가 윤상현한테 연락하겠다라는 이제 녹취가 나왔으니까 그럼 대통령한테 뭔가 압박을 넣은 사실이 있냐 없냐를 특검으로 물었을 때 이제 김건희 씨가 제가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제 좀 본인의 책임은 좀 자르려고 하는 네. 근데 남편이랑 이제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책임을 좀 줄이고 남편이 그걸 더 책임을 분담해 주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상반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면 꼭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구속 수감이 됐는데 뭔가 가족 면회를 가거나 그러진 않았었기 때문에 약간 상반되는 진정성이 좀 부족한 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강 변호사께서는 이게 또 하나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결국 보세요?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시기적으로 참 묘하게도 조국 부부는 최근에 광복절 사면을 네.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형기에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나와서 SNS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뭐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었다. 이 네. 이야기를 나와서도 강하게 하고 네, 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정치적이다 수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SNS를 하진 않습니다만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지층의 집결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조국 부부와의 대조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평 변호사가 어제 또 무슨 얘기를 전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라고 보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신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안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 질문에. 근데 그 말을 윤 전 대통령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그러면서 몇 차례나 당부했다는 그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그 후위를 도모하겠다 네, 이건가요? 그거를 넌지시 암시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키운다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네. 이를테면 김민석 총리를 발탁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네. 이제 발돋움하게 된 게 네, 있죠. 네. 뭐 강훈식 총리도 비서실장으로 하면서 강훈식 실장. 실장도. 네, 예. 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정치적 체급이 커졌고 이거는 대통령이 키워준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 아니냐는 정치적 전망이 나오니까 어쨌든 민주당 계열에서는 사람을 좀 키우고 후위를 네. 도모하고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지 않느냐.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부족해서 아쉽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인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네네. 연장선상으로는 보여요. 그런데 이걸 김건희 씨가 할 만한 말인가라는 물음표는 너무 큰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키운 정치인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전한길 씨입니다. 정치 일선으로 완전 왜냐하면 또 김건희 씨도 지금 신평 변호사에게 통해서 전한길 씨를 좀 만남을 청하고 싶다라고 네네.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계라고 하는 건 국민의힘의 구주류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새로 미래 세력을 보수의 정치인들을 키워내서도 안 돼요. 지금 국면에서 그 정치 인식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아니고요. 아직도 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라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편한테 꼭 당부해달라. 이게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차례 당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재기 내지는 그 장래가 아주 다친 건 아니라는 인식을 김건희 씨는 최소한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저는 조국 전 대표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도 어쨌든 형을 받고 살고 있다가 반도 살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니까 석방이 된 거잖아요. 네.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인이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면서 다음번 대권 주자를 키워내라라는 이야기가 그런 아닌가 함의가 싶어요. 있다. 왜냐하면은 또 이제 신평 변호사가 전달한 이야기 중에 한동훈에 대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자다 네네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따 해보려고 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키우다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한 전한길 씨가 대권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네. 전한길 씨가 아니라 지금 또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음번에 대권 주자로 될 만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다시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아야만 이 내외가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적당한 표현인지는 적당한 이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부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반대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이게 가장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신평 변호사가 전한 얘기를 이제 그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었느냐. 배신하지 않았다면 한 전 대표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는 겁니다. 배신과 영광입니다. 아, 그렇죠.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씨의 인식에는 우리를 배신해서 그렇지 배신만 안 했으면 지금도 정치 아주 승승장구 가도를 달릴 거다. 그리고 인간적인 미움이 정말 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심평 변호사가 그러지 말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네. 그러면서 한동훈 또 전 대표를 한껏 이렇게 좀 깔아뭉개는 발언을 네네네. 했더라고요. 어차피 정치 낭인으로 네, 끝날 뭐, 네, 사람이다. 그렇게 있죠. 신경 쓸 뭐 가치조차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마음을 다스려줬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율 배반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당대표일 때 김건희 이슈로 이른바 막 선거가 어려워지고 지지율이 출렁이 봤을 네, 때 또 문자를 보는 게 알려졌었잖아요. 이른바 일식 논란이 네, 일식 논란이니까 읽고 이제 씹었다 이 논란 때문에 다시금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본인을 한껏 낮춰요. 정말 보잘것없는 저 아무것도 아는 저 같은 사람 네. 때문에 이렇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속마음은 그래 보이진 않았던 거죠. 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외형적인 사회적인 어떤 제스처와 이게 내심은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내는 거. 지금 노선 갈등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뒷짐지고 훈수 두는 역할에 네. 머무르곤 있지만 그래도 탄핵에는 찬성했던 계엄에는 반대했던 이 파가 전당대회에서 이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한동훈은 배신자다. 그게 또 국민의힘의 8대2 룰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의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게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측근들 입장에서 보면은 투표가 시작되는 날 메시지가 공개가 됐단 말이죠. 심평 변호사의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시기에 그게 나왔느냐라고 조금 반발하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심평 변호사가 전당대회 날짜에 맞춰서 면회를 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않고. 어쨌든 전당대회 전에 뭐 어제 오늘 지금 여론조사 네. 돌리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만났어도 비슷한 이야기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지지층을 집결하는 메시지가 될 거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심평 변호사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관여를 하고 싶다는 걸로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를 윤석열 하고 전 싶다. 대통령에게 그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이것을 심평 변호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크게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저는. 나섰다.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러면 이제 우리 장 변호사께 네. 자, 이런 발언들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대 내일 투표고 과반 없으면 이제 26일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전대 영향 끼칠 가능성은 얼마나 정도? 저는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전한길 효과라는 게 없지 않잖아요. 전한길 씨가 뭐 뒤에는 또 교계에 어떤 힘을 얻었다 뭐 이러지만 장동혁 후보를 공식 지지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더 넘어서 장동혁 후보가 대단히 상승세라는 평가가 언론에서 좀 나오고도 있어요.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그러면 전한길의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국면에서는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거기에 참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도 그래 나 전한길 씨도 만날 거고 지금 한동훈 그 걔는 완전히 국민의힘으로선 배신자고 더 좋은 정치적 기회를 마다하고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이 속에서 윤 어겐에 소구하는 당원들이 없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거는 더 힘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가 내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일은 발표만 하는 거고 만약에 내일 과반으로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토요일 날 한 번 더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TV 토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이슈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당사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특검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와 있었던 영장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가 유효기간이었는데 특검에서 다시 청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 당원들 입장에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성적인 발언들은 만약에 내일 결과가 한 번에 그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토요일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또 우리
강 변호사께 드릴게요. 그 심평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이제 안중근과 윤석열 이런 글을 이제 SNS에 올렸는데 결국 이제 안 이사가 갇혔던 중국의 위순 감옥은 6평인데 비해서 윤 전 대통령 독방은 2평이다. 그러니까 100년 전 일제조차 하지 않았던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권 탄압 성격이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또 인권 탄압 TF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네.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를 네.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조국 장관이 강행을 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칙 덕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조사를 받을 때 비공개 소환이 될 수 그렇죠. 다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했었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공개로 갔었던 게 바로 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거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 소환해야 된다.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강제인치 과정에서 저항하는 모습 이 영상을 민주당 측에서는 공개하자는 이야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하고 있잖아요. 있죠. 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도 저는 넘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에는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서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거의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과 대비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도 다시 한번 짚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그러니까 CCTV 공개 그거 계속 그 추진하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네.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CCTV라는 것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봤는데 네. 식별정보라는 게 뭐 지문이나 주민번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얼굴. 왜냐하면 CCTV에 누구 얼굴이 딱 찍혔는데 이거 아무개네라고 네. 특정이 가려면 그 개인정보거든요. 네네.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근데 그것은 함부로 공개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헤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봤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보 관리자가 허용을 하지 않으면 공개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인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공적인 사업이고 공무 집행을 이 단행하는 과정 중에 네.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익과 또 공익을 헤아렸을 때 공개가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장경태 의원이 오늘 오전에 여기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보도된 것을 보면은 네. 다음 주쯤에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인치 과정에서 저항했던 모습의 일부 영상을 공개하겠다라는 형태로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것은 또 제가 말씀드린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여부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내란 특검팀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 내란 특검팀은 이제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일 재소환하는 계획인데 일단 특검팀은 이제 앞서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약 16시간 넘게 조사를 하면서 국무회의 그날 상황들을 물었는데 자 그럼 이번에 다시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죠? 특검이 되게 중요하게 본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게 하는 게 그날 12월 3일에 국무회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아마 정교하게 재조합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성을 가진 국무회의에 굉장히 임박해서 불렸거나 아니면 거의 참석조차 못했던 사람들 네. 국무위원들부터 불렀었어요. 그리고 특검의 시선은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나는 너무 만류하는 입장이었고 계엄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대통령이 하도 강행하려고 하길래 국무위원들 이야기라도 좀 들어보자고 해서 불렀던 거다라는 게 입장인데 특검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위기 같은 거를 진술 청취를 했을 네. 때 만류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또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라는 거 뭐 이제 의결을 통해서 막 표결로 하는 건 아니죠. 계엄은 이제 대통령의 단독 결단으로 가능은 한 거죠. 이제 네. 요건만 되면.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어쨌든 거쳐야 되는데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협조를 한 거다. 내란의 공범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덕수 전 총리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문체부 산하의 시설들 기관들에 대한 폐쇄 뭐 이런 조치가 네.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뒤에 신병 확보 여부에 나설지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한 전 총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네. 뭐 이런 것들 위증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조금 한 전 총리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전 총리도 한 16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네.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번 더 소환을 했다는 네네. 거는 특검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영장 청구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청구한다. 법원에서 발부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보강 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네.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적극성을 띄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네. 진술들이 나왔는데 특검은 그것이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다만 한 총리 입장에서도 과거에 개헌과 관련한 문건을 본 적조차 없다라는 형태로 네, 그랬죠. 진술을 했었는데 CCTV 상으로는 그 문건들에 대해서 보는 이런 네. 영상들이 나왔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한 전 총리를 내란 그 결국에는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었거든요. 이것을 넘어서는 증거들을 얼만큼 특검이 제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인데요. 구속된 통일교관부 윤모 씨입니다. 이제 목걸이 사서 이제 건진법사에게 전해줬다는 이제 이 간부 윤모 씨하고 김건희 씨가 대선 직후 이제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김 씨가 이제 윤 본부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윤모 씨 하는 얘기가 교회뿐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뭐 기업체까지 동원한 건 이게 처음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 되면 이건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에 위헌 정당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고 한 그 취지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건 대단히 좀 맹신이 미덕이에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결합이 되면 되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특정 정당의 가입을 종용할 수도 네. 있고 사실상 강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분리해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뭐 홍준표 당시 또 대선 경쟁자도 문제 제기를 막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통일교회 국민의힘의 강제 당원 가입 같은 게 대단히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거예요. 네. 원래는 전당대회에서 매집이 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네. 왜냐하면 뭐 권성동을 밀어줘라 뭐 어쩌고저쩌고 문자를 건진이랑 주고 받았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또 대선인 거예요.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아예 육성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조직력을 동원한 것은 처음이다.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통일교 계열의 학교 그리고 뭐 언론사, 네.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총동원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하다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도 이제 법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 논리는 명징하게 하나예요. 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이 정당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면 헌법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든 어떻게 보면 정당 해산의 하나의 사유로 거론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저 강 변호사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은 각종 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네. 이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엔 있으니까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렇게 들어온 것인가. 보면은 어떤 종교단체에서 종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 씨가 이야기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조직, 기업체 네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데에서도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통일교가 전체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저희 당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법원에 좀 불만이 있는 게 네. 얼만큼이나 소명이 된 것인지 그게 의문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단체로 만약에 가입을 했다라고 네. 해도 이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어떠한 업무 방해 행위라든지 그런 걸 했는지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최근에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거의 뭐
자동 판매기처럼 내놓고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저희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 앞에서도 좀 시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한 것인가. 네.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밀어주려고 했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오히려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특검에서 아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밀어주기로 한 네. 증거. 우리가 그것도 갖고 있다라고 네. 또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흘리고 그랬죠. 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들어와서 좀 제가 뭐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네.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간에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를 정확하게 밝힌 것인지 그 네. 부분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만이다. 영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입증되지 네. 않은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근데 관심을 끌었던 건 이거죠. 이제 검찰 개혁이 그러면 대통령실과 당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이룰 것인가였는데 추석 전에 검찰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확인했고 수사 기소 분리대 원칙을 추석 전까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견이 해소된 건가요? 이게 네. 이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무의 이 단계로 저는 했다고 보는데 네. 추석 전에 하겠다는 건 정치적 슬로건 성격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이에요. 네. 고소고발은 피해자 구제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제출된 안을 보면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인데 이 부분을 다른 기존의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등의 이 형사 체계와 아주 치밀하게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직제를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검사라는 직 자체를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헌법에 있어요. 있잖아요. 헌법에 검사가 영장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검사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영장 청구 권한을 네. 정말 기소만 담당하는 검찰이 할 것인지. 왜냐하면 영장 청구에는 수사에 필요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뭐 많은 그런 네네. 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소의 주체한테 하는 게 좀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당에서는 또 전당대회 국면을 거치면서는 당권 주자들은 당원들이 너무나 원하는 이 검찰 개혁 이슈에 대해서 네네. 빨리 하겠다, 신속하게 뭐 무리 없이 하겠다고 합니다만 정말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대통령의 입장과 이제는 전당대회를 마친 정당의 입장, 민주당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문진석 부대표가 이거는 뭐 추석이 완전 마지노선은 네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속도를 내자는 당과 대통령실에 괴리가 있다라는 평가에는 좀 동의가 어렵고 네. 이제는 원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 신중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희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임명되기 전에 이건 어차피 야당과 법안으로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속도 조절론에 대한 그 언급들이 있었던 네.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 네.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공약 했었던 같았죠.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그 입법까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네네. 이런 거를 추석 전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하나 새로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조국 대표가 지금 나왔고 네.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는 본인들이 검찰 개혁의 선봉장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약간의 속도 조절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조국 혁신당도 10명이 넘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일부 민주당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합쳐서 동참할 수 조금 있겠죠. 더 네. 센 형태의 법안을 저는 추석 전에 네.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발의를 하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SNS에 뭐 된장찌개 올리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의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서 저는 법안이 더 먼저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내일 이제 전당대 이제
또 투표 그러니까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 자 이제 반탄 김문수 장동영 후보 대여 투쟁에 대한 메시지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찬탄 이제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이제 당 혁신 내세우는데 결국 이제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가 무산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반탄파 후보들이 이제 유리한 위치에 섰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건 결선 투표 갈 거냐. 과반 안 나오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결선 투표 가야 하니까 그렇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는 결선을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부분들이 네네. 있어서요. 그렇다면 결선을 갔을 때 2등 후보로 올라갈 사람이 누구인가? 2등이 주목된다.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조경태 후보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화도 온 적이 없다.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과연 그 2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의 뭐 메시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당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원들께서는 좀 똘똘 뭉쳐라. 갈라지지 말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거대 여당의 대응에서 너희들이 똘똘 뭉칠 때다라는 판단을 더 강하게 해주실 동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었던 한동훈 대표가 60%가 네. 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됐던 건 저희 당원들께서도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계시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원 그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마저도 조경태 후보가 좀 낮게 나오고 있는 경향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은 혁신보다는 하나가 될 때다라는 생각을 당원들께서 강하게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80%가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는 지금 반탄파 후보가 될 거라는 거의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최고위는 이게 이제 1인 4표제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다. 그래서 최고위는 또 혁신파 후보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전망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전망이긴 합니다만 네네. 남성 이제 3명, 여성 1분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네. 되니까 김재원 의원은 최고위원을 역임하기도 했고 이제 네.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라서 이제 무난하게 입성하고 또 최고위원 중에 원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신동국 의원이니까 2명은 아마 상수로 그러면 나머지에 김근식 후보가 들어갈지 아니면 김민수 후보가 네. 들어갈지 이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김근식 후보와 김민수 후보는 완전 결이 다르죠. 그렇죠. 네. 김민수 후보는 성간이에 그 군을 보낸 것도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네, 해서 그렇게 정당한 표현했죠. 하나의 네. 이제 군사 점거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했거든요. 대변인직 사퇴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변인직 사퇴했는데 네. 지금 또 이 국면을 치르면서 엄청 강성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네. 김근식 후보는 전한길 씨로부터 직격을 당했습니다. 배신자라고. 그래서 설전을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반대했던 최고위원 주자주의 상징처럼 돼서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나마 건강해지려면 김근식 후보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8대2 룰이라는 걸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제 지금 결선 투표 갔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뭐 강성당원대도 직결 여부, 2등 여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이른바 친한계 표심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반탄파 후보들 둘이 올라가면은 이게 좀 친한계는 그 어떻게 될까요?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장동혁만은 안 된다라는 그럼 김문수에게?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에는 떨어졌지만 초반에 그 선거운동에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는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김문수라는 이름도 처음에는 쓰지 않다가 나중에는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린 장동혁보다는 어쨌든 한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라도 지지를 했었던 열심히 선거 유세를 했었던 사람을 돕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한동훈계의 표가 얼만큼 되는 것인가 네. 그것도 약간 의문이 있어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앞서 제가 조경태 의원이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4명의 후보 중에서는 친한계의 당원들께서 지지하시는 사람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안철수 의원에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에 한동훈계에서 뭐 좌장격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 것이 과연 한동훈계라는 이 표심, 이 파워가 얼마큼 되는지도 이번에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그 이준석 기억신도 대표가 약간 네. 그린라이트가 반짝반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거 이제 톰과 제리에서 예. 요건 어떻게 보세요? 거기는 약간 정말 부부 같아요. 정치적 부부. 약간 애증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라는 게 좋기만 하지도 네, 않고 네, 막 네. 싫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 이준석 후보가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대선 때 그 실언뿐만 아니라 지금 또 수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는 건 좀 치명타여서 네. 거기에 또 전당대회에 참전하는 부분에 대한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다 알겠습니다. 봐왔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맛집 장강 그 장유미 강진의 두 변호사 시사적인 이슈 법률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함께 리듬 타. 네